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참교육 변호사 문인곤입니다. 예, 요즘에 이제 그 일본의 왕따 문화가 한국에 너무 많이 정착이 돼가지고 네, 원래 있었다가 온라인으로 이슈화되고 지금은 이제 학폭까지 많이 번진 상태로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어폭력, 성폭력, 그 다음에 많이 또 나오는 이슈가 왕따 문제, 따돌림 문제 이런 거지 않을까 싶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따돌림도 이제 학교 폭력의 주요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한테 많이 상담이 오는 부분이고요. 피해 학생에게 이제 주로 이제 심각하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네.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피해 학생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그쵸. 발생을 해서 사회적으로 공분을 많이 사고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정의 규정을 또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학교폭력 예방법상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공격을 가해서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들을 지칭을 합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일반적인 학교 생활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이 이제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학생들끼리는 따돌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발생 경위라든지 상황, 행위 정도 등을 신중하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정말 많이 그 신경 쓰이는 게 이건데 온라인으로 따돌리는 것도 사실 문제가 크잖아요. 아, 맞습니다. 온라인 따돌림도 결국에 여기 포함이 되고 저희가 이제 뒤에서 볼 사례들도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요즘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라든지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많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주로 따돌림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첫 번째 사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년 5월 18일자 2019 구합 73691 판결인데 피해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A와 B가 무리를 지어서 친한 사이로 지내다가 어느 순간 A와 B가 자신을 멀리하고 A가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면서 B는 내가 너랑 친하게 지내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A와 B가 순차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절교하자고 했던 사실, A, B가 피해 학생에게 고소할 거야, 손절할 거야 라고 했던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폭이 또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네. 학폭위에서는 말씀처럼 이러한 A, B의 행위를 따돌림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면 사과 조치를 내렸고요. 이에 이제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갔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서면 사과 조치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아, 이유가 혹시 있나요? 예. 네, 판례는 이제 당시 학급에서 너 고소할 거야, 너 손절할 거야 라는 말은 다른 학생들도 쓰면서 유행하는 말투였고 네네. 그리고 위 세 학생이 서로 어울리는 대상이 바뀌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일방적, 지속적 따돌림이라고는 볼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다. 같은 반 생활하는 과정에서 흔히 예상되는 갈등의 범위였다라고 봤던 것이 주요한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여태 보면 아까 그 정의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은 지속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공격해야 되는데 지속성이 사실은 좀 그렇죠. 일시적으로 그냥 서로 간에 유행하는 말투를 통해서 그냥 단순한 갈등 정도였다고 본 거죠. 예. 두 번째 사례도 좀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 수원지방법원 2021년 6월 10일 선고고 2022 구합 6772구인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고 같은 반이었는데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이 속한 무리에서 친하게 서로 지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 다른 학생과 이야기하는 곳으로 가서 야 그만 좀 붙어 다녀 너 게이냐 남자끼리겠죠. 그래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다른 아이들도 가해 학생의 말에 좀 재밌게 얘기했나 보죠. 그러니까 따돌림이 시작된 거죠. 피해 학생이 다른 학생과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게임을 하던 친구가 야 가해 학생이랑 방금 메시지 했는데 가해 학생이 너 존나 싫대 라는 어떤 좀 비속어를 써서 노는 행위를 온라인으로도 좀 방해를 한 것 같아요. 네. 가해 학생이 특정 일로 피해 학생이 다른 친구에게 사과할 것을 강요하자 피해 학생이 내가 왜 사과해야 되는데 라고 대답하자 가해 학생이 좀 욕이 나옵니다. 같이 안 해 라고 말하는 사실이 있다고 하고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얼굴 보고 야 이라는 욕하면서 피해를 주고 인스타 계정에도 이번엔 전학생 꽃이냐 라는 등의 모욕을 좀 줬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3개월 동안 지속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9명의 같은 학생들이 가해 학생이 한 행동을 일반적인 장난으로 보였다. 욕한 적은 있으나 원래 자주 놀린다 라는 식으로 사실 확인서까지 써줬던 약간 되게 애매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 사례가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 마지막 부분에서 좀 예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사실 확인서를 써준 부분들을 통틀어 봐서 피해 학생의 진술을 신빙성을 같은 반 아이들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줘서 좀 약화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예. 그래서 판사님들도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학폭위 처분을 취소를 했는데 결국에는 3개월 동안 유사하게 따돌림 행위가 지속이 돼서 피해 학생은 극심한 불안증, 우울증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았고 자퇴하기에 이르렀지만 이제 판례는 설령 피해 학생이 정신병으로 자퇴를 할 만큼 심리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일련의 갈등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본인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요구를 한다라는 기준을 먼저 밝혔습니다. 네네. 이후에 이제 이 사안으로 돌아서 봤을 때에는 3개월간의 따돌림 행위가 있었고 네. 가해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선동하였다면 피해 사실의 규모로 볼 때 일부 사실이라도 목격한 학생이 있어야 자연스럽다라고 하면서 같은 반 학생들이 피해 학생이 주장한 따돌림 행위를 목격한 적이 없거나 모르겠다라고 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같은 반 아이들 주변 사람들의 목격자 진술도 일관돼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증거로 있으면 굉장히 좋고 증거로 없더라도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례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목격자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목격 학생들도 가해 학생과 계속 같은 학교를 다녀야 하고 가해 학생이 학교의 주요 무리를 주도하고 선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목격 사실을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학폭이 심의 직전에 목격 진술을 요구한다라든지 아니면 너가 날 좀 도와달라고 이제 좀 불안한 시기를 요청을 한다면 더더욱 목격 학생도 진술을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격자가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시간을 가지고 목격 학생 및 보호자를 접촉해서 관련 사실의 진술 여부를 미리 확인을 하시고 양해를 구하는 조치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따돌림 관련된 사례까지 좀 봤는데 판례 검토 시리즈 3부작 욕설, 성폭력, 따돌림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판례도 앞으로 좀 많이 준비해 주실 텐데 궁금하시거나 원하시는 이런 사례나 판례 있으시면은 학폭투에 올려주시거나 댓글에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이런 부분이 처벌이 돼요라고 했을 때 꼭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학폭에선 됐지만 법원에서 뒤집힌 그런 사례들을 주로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본인의 있던 모든 그런 어떤 자료나 정보를 다 변호사에게 제공을 해야지 결국에 소송에 가서도 뒤집히지 않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가 있고 질문이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가해자가 반성 이유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네.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어요. 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해자가 정말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희 사례에서는 실제로 뒤집힌 사례들을 제가 가감없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학폭을 대하시면 아무래도 마음의 상처라든지 원망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답변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